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전망대 이준희 기자입니다. 오늘 미디어 전망대 시간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도영래 기자 모셨습니다. 간만에 보는데 잘 지내셨죠? 먼저 KBS 공영방송 KBS 수신료 과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국민에게 이렇게 받아내고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상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방송법 64조 그리고 65조, 66조, 67조를 통해 가지고 수신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4조에서 텔레비전 수상기에 수신료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65조에서는 수신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66조부터 67조까지는 현재 전기요금에 통합돼 나오는 수신료의 징수와 납부 형태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KBS 수신료의 이 금액 2,500원이죠. 2,500원입니다. 네, 보면 전기세 고지서에 수신료를 같이 통합 발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거의 수십 차례 이상 분리고지다, 통합고지다 이런 논란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통합고지로 계속 발부되고 있습니다. 이 KBS 수신료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인상 이런 시도가 있었죠.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1990년대도 2,500원, 현행 2,500원이던 수신료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도 있었고, 2000년대 중반기, 후반기, 심지어 이명박 정부 안에서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 안에서도 있었고요. 그 전에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수신료 인상에 대한 요구, 그리고 당위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 2000년 이후에 한 3차례 정도 KBS에서 인상안을 추진을 했는데 불발에 그쳤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1월 27일 KBS 이사에서 현행 수신료 2,500원을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의결이 되면은 방통위원회를 거쳐서 국회에 상정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돼 있는데, 여야 간에 좀 입장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이 수신료를 둘러싼 언론, 시민단체 입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국민의 어떤 저항감이랄까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는 KBS 수신료를 왜 내는가, 그리고 낸 돈이 과연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도대체 수신료 왜 내야 되고 또 어디에 쓰여지고 있죠? 일단은 수신료를 왜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보려면 일단 수신료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신료는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라디오 방송 요금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일제시대 때부터 있어 왔었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말, 그리고 해방 이후를 지나면서 라디오 세금이 지속적으로 배부돼 오다가 이제 수신료라고 하는, 방송 수신료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건 1961년도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수신료가 100원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행대로 수신료가 2,500원으로 결정된 건 1981년도라고 합니다. 1981년도에 2,500원 수신료가, 한 달에 2,500원 수신료가 결정이 됐고요. 81년도에 냈던 수신료는 TV 수상기인데, TV 수상기 가운데에서도 당시는 흑백 TV가 있었고 칼라 TV가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칼라 TV가 조금 좀 더 부유한 층에 막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유한 칼라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가구당 2,500원의 수신료를 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의 기록들을 따지고 보면 당시 수신료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반감들이 엄청 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신료를 검침하는
사람들이 KBS에 고용된 수신료를 검침하는 사람들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칼라 TV 수상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집에 불시에 막 찾아오기도 했고요. 이 사람들이 집에 칼라 TV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시켜 주지 않기 위해서 몸싸움도 벌이고, 실제로 뭐 그런 기사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몸싸움도 벌이고 뭐 거기에서 뭐 폭력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81년도에 2,500원 정도라고 하면은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10배 이상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00원이 지금 현재 한 달에 25,000원 정도 값어치 이상의 값어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값어치가 지닌 돈을 매달 가정으로부터 챙겨왔던 거죠. 공영방송 KBS가요. 그리고 당시는 공영방송사가 언론 통폐 이전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사가 아마 KBS밖에 없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되고요. 그리고 그 2,500원 수신료를 근거로 KBS에서 방송을 해왔던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과거의 지상파 방송 시설을 유지를 하고요. 방송 전파를 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설비와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영방송 설비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예전에는 수신료가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당위성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사실 전파로 TV를 보는 가구가 지금 얼마나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희 지금 공식청으로 아파트에 있는데 아파트 공식청으로 전파를 통해서 지금 이제 TV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가구들이 뭐 케이블, 위성, IPTV 형식의 유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다매체 시대에 과연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신료를 걷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는 게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 타당성을 따지는데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기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공영방송의 시설, 프로그램 제작, 송출 등의 수신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과 어떤 프로그램을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수신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시민들이 갖는 불만 중에 하나는 이를테면 대부분의 서울 지역도 그렇고 이 공영방송이 이게 수신이 되지 않는 지역이 대다수고, 대부분 지역 케이블 채널을 연결을 해서 별도의 또 시청료를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저희 집만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또 특히나 최근에는 다매체 또 방통융합 여러 가지 그 디지털 미디어 환경 시대에 과연 그 공영방송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그 일반 시민들, 시청자들이 시청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보지도 않는 방송을 위해서 수신료를 내야 되냐, 이런 좀 불만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 하여튼 그런 그 시민들의 그런 어떤 좀 부정적인 인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수신료를 인상을 해서 이것들을 그 인상안을 간처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KBS 입장에서는 수신료가 지금 81년도 이후에 전혀 인상돼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신료로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동결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40년 동안 동결되어 있다. 네. KBS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KBS도 공영방송이고 방송사이다 보기 때문에 방송사이기 때문에 다매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노력과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송출하고 전송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전송하고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들이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비 역시도 실제로 81년도보다는 엄청 올랐을 거고요. 그리고 공영방송이라고 하더라도요. 일정 다른 방송 채널들 간의 어떤 방식의 경쟁들, 그리고 방송 채널들이 하고 있는 어떤 시험적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걸 나몰라라 할 수 없고 옛날 방송만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 역시도 KBS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맞춰가야 되는데 재원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BS 입장에서는 재원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에 있는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그리고 시청 형태, 다양한 시도들, 실험적 방송들을 더 많이 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KBS가 하고 있는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갈수록 이 공영방송의 지상파의 공영방송의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또 명확히 하고 시청자에게 좀 더 보다 다양한 고품질의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 중에 또 하나는 그러려면은 KBS부터 먼저 이렇게 스스로 좀 비용을 줄이거나 절감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문을 또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KBS의 인력 구조상 지금 한 KBS 직원이 4,800명, 예, 작년 기준으로 4,800명인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중에 2,226명이 1억 이상의 고연봉을 받고 있다. 이 퍼센트지로 하면 46.4%가량인데요. 이 통계는 국민의힘 박계출 의원이 작년에 방통위로부터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신료 인상하는 것까지 좋다. 그러려면 국민이 느끼고 있는 특히나 이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한국 속에서 시청률을 올리려면 KBS 공영방송이 보다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 방송을 해서 노력해야 되고, 동시에 지금 너무 막대한 고연봉 구조를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거를 수신료와 KBS 인건비 문제를 결부시키는 건 사실은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게 제 첫 생각이고요. 박대출 의원이 사실은 제기한 바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논리적 비약이 좀 상당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박대출 의원이 얘기한 바가 좀 논리적으로 타당하려면 그 비슷한 수준의 방송사들 연봉보다 KBS가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한데요. 일단 방송사에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이제 기술 인력들, 그리고 창작 인력들은 실제로 좀 나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쓰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상당히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를테면은 이 방송 제작의 어떤 기술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다양한 최신 설비 유지 등등 해서 고연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방송사가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나 보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월급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 직장을 다니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기재 수준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책정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공영방송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공영방송사에 다니지 않고 비슷한 다른 방송사에 다녔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대 수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영방송사인 SBS의
다녔으면 내가 이 직급에 이만큼 연차가 됐으면 훨씬 더 많이 받았겠죠. KBS가 SBS보다 상대적으로 조금이나마 더 적은 돈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박대출 의원이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좀 째째한 문제적이죠. 뭐 정치적 맥락에서 그렇죠. 그 문제를 건드린 건가요? 그렇죠. 째째한 문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이들은 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더 공익적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돼야 된다고 하는 어떤 전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 그 제작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돈을 받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문하는 것은 사실 약간의 어폐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걸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액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은 분명히 어떤 우수한 인력이 어떤 좋은 인력이 KBS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더 공익적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려는지에 대한 그 물음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소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 기자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KBS 직원의 고연봉 구조와 KBS 수신료 인상안 문제는 좀 별개로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겠냐,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야당에서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논거로 이 연봉 구조를 제기를 하는 것은 좀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부분이다 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죠. 그 KBS는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방송사 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송사 시스템이라고 하면 대부분 외주 제작사에게 의지하거나 또 다른 한편으로 외주 제작 인력을 데리고 와서 그 자사의 방송들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KBS에 무수히 많은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작가들, 비정규직 AD들, FD들, 비정규직 PD들. 그러면 저는 박대출 의원처럼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그 고용 구조부터 공익적으로 바꾸다라고 하는 게 더 타당한 문제 제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맥락에서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공영방송의 위상에 걸맞는 내부의 비정규직 운영의 어떤 그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하면서 거기 맞는 구조적 그 경영을 하면서 수신료 인상에 관한 정당한 논리를 제시를 해야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지금 2,500원에서 3,840원, 제가 뭐 대략 계산을 해봤는데 거의 한 70% 이상의 인상액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인상한 그 금액이 통과가 됐을 때 얼마 정도의 그 수신료 재원이 늘어나나요? 대략? 잠깐만. 잘 모르겠어요. 네, 현재 KBS 수신료 2,500원을 3,840원으로 올리는 인상액을 KBS 이사에서 지금 제시를 했고요. 향후에 이 인상액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방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방통위원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일단은 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뭐 이렇게 저렇게 나온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수신료가 인상이 돼서 최종 고지서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네. 먼저 이제 이번에 이제 통과된 건 2,500원에서 3,840원 안이 통과된 건 KBS 이사회입니다. 이사회에서 이 안이 의결된 거고요. 그리고 이 의결된 안은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될 겁니다.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을 때 이거를 두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방통위가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법 안에서 보면은 방통위와 국회의 승인을 거친다라고 그 법이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통위의 승인도 거치고 국회의 승인도 거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방통위가
국회 승인을 요청을 하는 방식인지에 따라서 전체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통과를 시킬 건지에 대한 이견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방통위에서 이 안을 바이패스할 건지 아니면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들을 의결해서 승인하는 과정들을 거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방통위가 좀 정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방통위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낼 이유가 특별한 입장을 낼 이유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나서서 수신료를 인상해야 된다, 인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신료 인상이 2,500원이던 수신료가 3,840원으로 된 거에 대해서 특별한 근거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견해 여건이 나아질지에 대해서 KBS가 제시한 바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프로그램 질이 더 좋아질지에 대해서도 얘기된 바가 없거든요. 단지 일종의 정치적인 액션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